안녕하십니까. 현장중심 보상TV 박재병입니다. 오늘은 아직까지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산업단지가 저쪽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직 입안 중인데요. 아직 보상은 진행되지 않았고 입안 중이기 때문에 곧 보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저 끝 보시면은 산업단지가 크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전히 끝났고요. 근데 오늘 쟁점은 그겁니다. 저기에서 저기를 산업단지 있는 도로가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보상계획 공고까지 나왔었는데 아직 보상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저기가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결국 보상을 해야 될 텐데 이 길을 먼저 내놓으면 저기가 보상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늘겠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좀 지연시키지 않았나. 벌써 보상계획 공고 2년 전에 났기 때문에 보상이 다 끝나서 사실 공사가 착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이쪽 분들은 계속 보상금 준작해놓고 안 주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계속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보상을 안 하고 있고, 뭐 직접적으로 이것 저기 보상 때문에 이 길 공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개발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개발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 이익 반영을 해야 된다, 아니면 개발 이익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참 그렇죠. 이게 벌써 공사 착수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면 충분히 저기에는 이 도로 개설로 인한 이익이 미칠 거니까 개발 이익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특히 또 여기 지나가면서 우리가 입안 중이고 보상 계획은 나왔는데 그리고 사업 인정은 됐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뭐라도 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농사 짓는 거 어쩔 수 없죠. 농지에 건물에 보수를 하려 그러면은 보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보상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비세는 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수선이나 좀 크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이나 또 토지보상법에도 보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고, 정상적인 영농활동, 정상적인 살기 위해서 하는 수리를 보상을 받기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참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거나 어떤 보상 컨설팅을 마셔드신다면 정말 보상금 제대로 받고 내가 사는데 불편함 없이 살다가 강제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살기도 불편하고 참 환장할 노릇이죠. 도로 사업도 그렇지만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보상사업, 현금평산 보상사업에서 보면 사업시행자들은 무조건 하지 마라 그래요. 웬만하면 하면은 돈 들어가야, 돈 솔직히 더 들어가고 일만 복잡해지니까. 그런 거 사업시행자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줍니다. 법적인 근거도 얘기 안 해주고 일단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 당연히 이런 농지에는 농사 짓고 살아야죠. 어떤 데는 보면 참 그런데, 지금 익산이란 동네에서 그랬어요. 농지를 사서 농무계획서에 다 적어서 내가 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나무 심어놨는데 이제 그 이후에 보상을 진행하면서 이거는 나무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 토지 소유자가 곤란한 경우를 봤는데요. 적극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농행위죠. 그게 또 문제가 된 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좀 제한이 있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내가 농사를 못 짓습니까? 농사 지어야 되죠. 나무 묘목 심어서 팔아야죠. 그거 얼마나 받겠다고 묘목을 그렇게 심어 놓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들은 좀 되게 자기 편의주의적인,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결국은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어떤 권한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토지수용위원회
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저희가 의견서를 내고 사업시행자 답변을 받아보고 재개를 거치다 보면 참 억울한 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업시행자 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뭐 수용재개 가서 지토위원들을 뭐 한테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올바르게 발언 놓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최근 요새 그런 걸 많이 하죠. 협의 기간 중에 협의 때 어떤 올바르게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수용 재개를 가면 뭐 무작정 기다려서 잘 판단해 주겠지. 저는 사실 솔직히 못 믿습니다. 그래서 뭐 고충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각종 민원이나 뭐 또 통해서 이제 협의 때 일단 올바르게 좀 어느 정도 발아놓고 그 다음에 수용 재개를 가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사실은 그래요. 법에는 나와 있는데 예외적인 걸 적용하려면 어렵거든. 자기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 해주려면 해주겠다는 기라 안 해주고 하면 뭐 자기들도 나중에 감사받을 때 문제된다. 그 말은 맞습니다. 감사 왜 법에 이런데 예외를 네가 왜 적용했나 이렇게 나오면 답 없거든. 그래서 저희 같은 행정사가 필요한 거죠. 계속 조율해주고 민원 넣고 어떤 좀 답변을 받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공무원도 편하고 특히 사후시행자들이 편하겠죠. 토지 소유자도 저희한테 맡기면 편하고 둘도 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민원에 개입한다기보다는 어떤 정확한 정보 제공, 자료 제공 등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사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상 분야나 묘지 분야, 산소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적 근거, 행정법령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한번 꼭 상담 전화나 뭐 의뢰를 해주시면 좋겠죠. 상담료 아깝다 생각하시면 전화하지 마시고요. 상담료 뭐 그 정도 되면은 전화 한번 주시고 꼭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